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맞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어디까지 빠지나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찾아라. 오늘도 하방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곳곳에 이렇게 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피하기도 급급한 이런 살얼음판 증시가 이번 주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공포, 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은 호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안에서 주가 반등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찾아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반등 포인트라. 네, 반등 너무 포인트가. 근데 사실 이제 있어요? 이번 주 시장은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풀리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선은 자이언트 스텝 뭐 언제 이제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딱 챙길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달 말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달에 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마지막일 것 같긴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0.5나 뭐 0.25 수준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때까지 해가지고 계속 영향을 좀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를 다 올렸다고 쳐요. 다 올렸는데도 시장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유가도 잡혀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유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국내에서 가장 이제 몸에 와닿는 걸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값이 안정이 돼야 돼요. 경유값이랑. 그 부분이 좀 안정이 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물가에 대한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되기 한 1, 2주 전부터 해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먼저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시점 자체가 아마 7월 한 중순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7월 달에 우선 뭐 대기업들 잠정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삼성도 그러할 거고요. 하이닉스도 그러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은 확인하는 포인트는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음 달 24일, 5일인가요, FOMC가? 그때 맞춰서 또 한번 움직임 나오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인 건 뭐냐면은, 금통위도 다음 달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빅스텝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춰서 또 국내 증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인플레 잡는다고 잡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선진국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집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집에 대한 가치 자체가 투자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같이 놔요.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지만 투자 가치로 생각하는 그 비중이 다른 선진국 비해서 굉장히 좀 높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렇다 보니 이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무너지면서 완전 또 시장 자체가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점은 이게 사실 뭐 IMF 때도 그랬고, IMF 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융위기 때 국내 집값이 평균적으로 빠졌던 거는 30% 정도가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주요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 쪽은 좀 더 가긴 했었지 하지만 이번도 그런 수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주담대 같은 경우가 7%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말이 7%죠. 거기 한 5억을 대출하게 되면은 한 달 이자가, 1년 이자가 3,500만 원입니다. 이자만. 거기에 원금이랑 같이 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금이랑 같이 까들어가면 1년에 한 뭐 5천만 원도 낸다는 거예요. 원금을 적게 낸다 치더라도. 그게 근데 원금이 빨리 안 갚아지니까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악재 요건들이 많아요,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인플레를 잡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대출이자 갚다가 또 어떻게 돼요? 네. 물가는 떨어질 거예요. 왜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안 받쳐줄 거예요. 대출이자 낸다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인플레가 잡혔다고 하나 그게 약간의 눈속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민 해보셨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할 게 시장이 당장에 이게 바닥이라고 판단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속내는 이렇지만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번 크게 했으니까 물가지표라든가 6월 달치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그게 과연 조금 안정화되는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썸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7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질 테니까 좋게 나올 거예요.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정부 정책까지 지금 받쳐주고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들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막 얘기가 돌기 시작할 거니까 7월 달에는. 거기에 금리 인상 보통이 할 거지만은 FOMC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크게 할 일은 제한적이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썸머 랠리가 온다고 좀 보는 건데 근데 이게 과연 길어질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대형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이번에는 좀 좋은 매수 기회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한번 올려치게 된 이후에 올 끝자락 하반기가 심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소비 심리 자체가 2분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3분기부터 해서 약간 죽어갈 수도 있거든요. 2분기도 약간 죽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쉽게 지금 바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해요. 그래도 우선은 저희가 너무 길게 볼 건 아니니 단기적으로는 조만간 바닥은 좀 확인할 것이고 한 7월 초중순이면 좀 바닥을 확인하겠죠. 지금부터 크게 빠지는 일은 제한적일 거예요. 빠지더라도 큰 폭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 거친 이후에 이제부터는 조금 단기 반등 포인트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계산상 그냥 좀 예측해 보는 것은 7월 중순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말 넘어가면서부터는 휘발유값도 안정이 좀 되는 포인트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주택 그 대출 주담대 부분이 좀 심히 걱정스러워요. 이 부분 때문에 다들 또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아직 다 빠진 건 아닌가요?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의 관점이라든가 생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수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단정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에 대한 주가 수준이 싼 상황이냐 비싼 상황이냐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의 기업의 실적들이 감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기업도 보게 되면 IT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같으면 이제 고용을 해고를 한다, 뭐 직원을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감원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감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컨센서스도 일단은 좋지는 않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인 거고 사실 어제 제가 면도를 못했어요. 어제 유튜브 댓글에도 있었어요. 어제요? 어제? 어제는 면도를 했어요. 하신 거였어요? 저녁 때죠. 아, 저녁 때. 그렇죠. 잘하신 저녁에. 거구나. 어제 저녁에 네네. 면도를 못했어요. 네. 밥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네. 선물이 미친 거예요. 네. 급락이 나서 왜 빠지나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 개장을 했어요. 네. 계속 빠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질까?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면 금리 인상 발표를 했을 때 빠져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그때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빠졌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 동시만기가 오늘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 부분들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나스닥이 뭐 4%가 넘게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막바지의 변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변동성을, 결정을 짓는 이유가 그 결정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 매매인 것 같아요. 신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 때, 지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들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FOMC가 진행이 되고, 수요일 정도?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저는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매수를 했다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 윗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거다. 그 이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채팅방에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레버리지 사라, 시초가부터 분할로. 봤어요. 네, 분할로 사셔라. 분할로 사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얼만큼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상승장이랑 하락장이랑. 그런 부분도 생각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 동시만기인데 이렇게까지 또 빠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설사 만약에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뭐 하거나 이번 주에 매수를 했는데 그걸 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 때보다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싸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힘들지만 버텨야 될 것 같고 힘들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버텼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더 버티든가. 네. 지금 많이 버티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저처럼 버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때 20년도에 네. 전 단 한 주도 손절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빠진 거를 다 멍하니 다 두둑에 맞았어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던 게 크게 수익이 났어요. 네. 몇백 프로 수익이 나서 그걸 이제 챙기고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멍하니 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본전권역에 매도를 못하니까 참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성장을 해 나갈 거냐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중엔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거는 좀 제외예요. 실적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거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제외하는 거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시장 밸류보다 좀 더 낮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낮을 수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을 갖고 있다라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저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곡물주라든가 사료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 종목군들을 다 하나씩 뜯어보면 실적이 다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괜찮은 기업이네요. 다 실적이 나와요. 원자재 가격, 뭐 철강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렇게 철강주들도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 그런 식에 있어서 테마의 흐름들은 한 번씩은 다 시간이 문제지 한 번씩은 다 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됐든 간에 원치 않는 장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답답한 거고. 근데 1년이 됐든 네 종목 2년 뒤에 원금 이상 올라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걱정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 너 2년 뒤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면 오히려 더 사거나 신경 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라는 그 막연한 거, 더 빠질지 모를 거다라는 막연함, 언제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그걸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거고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매도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까볼 수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는지 싼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로 보게 되면 요 녀석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컵라면이랑 김밥 드시면서 버텨야 된다고 이런 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결국 6만 원 깨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깨지고 5만 원대 오면 매수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차트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보면요. 네. 아직 빠질 자리가 더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나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더 있긴 해요. 더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방송 처음에 이제 12시 시작할 때 검색어 탑10 정도 하면서 한 1차로 이제 58,000원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심히 고민스러운 게 이게 코스피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보자면 많이 빠진다면 55,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 뭐 여기서 추가 매수 뭐 하거나 뭐 신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건 당연히 이제 길게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롱텀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긴 맞겠지만 우선 차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빠지는 자리는 맞고 55,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려보자면은 한참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코스피 지수의 뭐 20년치 차트를 봤을 때 진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디까지 밀릴 수가 있냐면 네. 한 2,200~300까지도 보이긴 해요. 네, 그건 이제 가장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왔거나 이런 식의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가정으로 2,000포인트 이상으로 깨질 가능성, 그 정도 포인트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우선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 미국에서 발빠르게 좀 그나마 대처를 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그 다음 아까 걱정하는 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썸머랠리가 단기간으로 나오겠지만 그 이후의 걱정이 뭐냐면 이게 금리가 지금 단기간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빠르게 올라갔어요. 천천히가 아니라 그냥 금리를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렸어요. 연말이 되면 3% 이상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걱정인 게 주택 대출 이자 낸다고요. 버텨요. 버티다가 이게 집값 떨어지죠? 팔려는 사람 많은데 근데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이 걱정을 좀 하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수년째 저희 뭐 가족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 가끔씩 얘기하는 거, 진짜 집값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되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올라야 된다.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난 정부에서 완전 망가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뭐 사시는 거는 좋은데 이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데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심히 염려스러웠거든요. 그 다음 얘기 나오고 부동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는 진짜 이게 다음 나올 것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났으니까 인플레가 잡혔다는 걸로 반짝 좋아지겠지만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니 부동산 얘기가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묻어나도 죽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빠지는 거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더 빠지는 거 보시고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의원님, 우리 삼성전자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요. 네, 삼성전자 아직 안 샀어요. 아직도 안 사셨어요? 아, 이게 지금 5만 원대인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4만 원대까지도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떡할까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어떡할까요? 글쎄요. 뭐 어디가 바닥이야?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다만 이제 과거의 주가 밸류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PER 밸류로 좀 따져보게 되면 지금 많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뭐 이럴 때가 금융위기 때와 6배 정도 때 6배 초반대까지 빠지거나 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20년도 때를 제외하게 된다라면 PER 밸류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 10배 정도 뭐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PBR 밸류로 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밸류 때가 1.2배 대 수준이에요. 1.27배 정도 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업종 대표주가 못 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못 가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런 쪽만 따져봐도 시가총액 비중이 꽤나 높거든요. 삼성전자랑 우선주만 해도 20%가 넘어가니까 그럼 얘까지 포함을 해버리게 되면 과연
시장이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못 가거나 바닥을 잡아주지 못한다라면 저는 지수도 못 간다고 봐요.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있어 오더컨 얘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가격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있죠. 가전 쪽도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있죠. 계속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거를 보게 되면 법인세 인하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적은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먼저 좀 삼성전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위기에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그런 게 항상 다른 대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삼성 쪽엔 좀 그런 게 좀 높게 보여지고요. 우리 또 하나는 이재용 부장이 한 멘트를 했었잖아요. 목숨 걸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M&A 쪽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2020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쳤을 때 96,000원대 고점을 치면서 이 9만 원대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이 있을 거고 8만 원대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자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배당을 받을 생각으로 좀 마음을 비우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막 투매같이 막 밀려 내려왔을 때 지금 같은 거에 오히려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6만 원 깨지고 뭐하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한 이유가 배당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사람인지라 매수해서 물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빠지면 저라고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든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배당주를 샀어요. 배당주를 분할로 매수를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는 뭐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들이지만 당분간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빨리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3,000, 64,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빨리 돌아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돌리는 과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사료와 음식료 종목들 지금 담아도 될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성장 고물가죠.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식량난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현대사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종목들 지금도 따라가 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사료와 음식료 종목들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오랜만에 하네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이게 근데 질문이 네. 너무 네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어야죠. 네? 극단적이어야 확. 아니요. 그게 네, 이게 네네. 네. 사냐 말아야 되냐 이건 네네. 이게 있는데, 그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잖아요. 음식료 급등 나온 거 있어요? 음식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샘표. 사료주는 사료주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곡물이나 사료주는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따로 근데 떼놓고.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네. 몇몇 종목만 네네네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료주는 안 사고 나는 음식료 쪽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렇죠.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지은 위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현대사료는 작전주 같고요. 네. 사료주들 곡물이나 사료 쪽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근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느냐, 더 올라갈 거다?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씩 매도 보유자들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를 가장 빨리 잡으려면
유가를 떨어뜨려야 될 건데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는 기점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그때에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우디 뭐 증산을 한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결국은. 네네. 그러면 뭔가 타협점을 찾고서 할 것 같아요. 그럼 유가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거든요.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되면 인플레는 조금 사그라들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전부터 뭐 한두 달 전부터 뜨거웠었잖아요. 곡물 쪽이 몇 달 전부터 네, 인플레에 그렇죠. 대한 얘기들 때문에 그럼 점점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못 올랐던 애들, 못 올랐던 네, 쪽.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뭐 샘표라든가 이런 누가 샘표를 추경 매사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눌림목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닙니다. 네, 눌림목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이 확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주가는 못 올랐잖아요. 그럼 반대로 사료나 곡물주들이 실적은 계속 좋아졌었어요. 근데 못 올랐어요. 근데 테마가 타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음식료 쪽에 있어서 식품 정가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 올랐어요. 네. 라면 가격 올라갔는데 그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라면 가격을 내리진 않잖아요. 한 번 올린 건 안 내리죠. 그죠? 잘 안 내리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실적이 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막 침체에 빠졌어요. 침체에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 음식료 쪽에 있는 기업들이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좀 길게 여유 있게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따라가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런 쪽을 반대로 좀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음식료 쪽에 있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싶고 얼마 전에 허반석 의원이 얘기해줬잖아요. 종목군들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3부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 3부 보면 되죠. 아. 좋은 종목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료주들 뭐 다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오늘. 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단기로는 괜찮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눌렸을 때. 전 단타를 못 해요. 아, 못하세요? 사면 물려요. 그래서 손절하고. 아. 그래서 전 단기에 대해서 뭐 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사료 쪽보다는 음식료 쪽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오히려 거죠? 저는 그쪽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리온 홀딩스도 전에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나요 여기서? 맞아요. 그럼 오리온 홀딩스를 봐도 되고 오리온을 봐도 되고 라면이면 삼양식품 있고 농심 있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봐도 되고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봐도 되고 좀 무겁고 안 무겁고 덜 무겁고의 차이겠죠. 근데 거기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느긋하신 분들은 좀 큰 종목 보시면 되고 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라고 좀 가벼운 종목군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차트가 깨지는 종목군들보다는 서서히 움직여주고 있는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우리 김선윤 위원님. 사료와 음식료주를 같이 보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곡물가들 네. 체크를 해보면은 네. 올해 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우선 옥수수 값만 치더라도 고점을 4월에 치고 나서 지금 밀린 상태에서 잠깐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곡물가 소맥도 그렇고 계속 고점으로 치지 못해요. 올해 초반에 고점 찍고서 다 지금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곡물가가 더 간다고 지금 가정을 시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태가 어떤 것이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크긴 했어요. 전쟁 상황이. 근데 러시아도 어찌됐던 석유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형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게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사료주 입장에서는 그간에 원래 그냥 꾸준하게 해왔던 거라 뭐 말도 안 돼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하게 크게 나올 가능성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시세 자체가 상품 차트가 그래요. 소맥, 뭐 밀가루, 옥수수, 뭐 대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치지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상위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고점에서 놀 때 차익 실험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흐름들을 좀 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수요 자체를 약간 막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받쳐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려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압박을 준다는 거라 이게 더 이상 공급가가 치고 올라간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따라가서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답을 알고 계실 건데 굳이 올라가는 이 자그마한 이제 희망을 걸어두시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아, 네. 어제 명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이 많이 올랐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쪽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육계나 스마트팜 관련주들 육계나. 괜찮지 않을까요? 어쨌든 스마트폰. 스마트팜 스마트팜. 괜찮긴 하죠.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쪽이 움직일 것 같진 않거든요.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네. 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어서. 아, 관심이 없으셔서. 네. 육계야 뭐 육계는요? 전체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육계는 한참 이때쯤에 뭐 AI 뭐 돌기도 하고 있고 해서 뭐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살펴보자면 뭐 글쎄 이걸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 네. 어쨌든 곡물 관련해서 그렇죠. 가격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전에도 한번 그 어디죠? 무슨 닭고기 회장님이 닭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했나요? BBQ였나요? BBQ. 어디였나요? 맞나요? 네. 근데 사실 싼 가격도 많은데 닭고기 가격 3만 원 얘기하셨나 아마 그때 기억이 치킨 나는데 비싸요, 요새. 지금 2만 원 정도 하죠 보통. 2만 원 넘어요. 뭐 교촌이나 이런 데 2만 네, 원 정도 네. 하죠. 안 근데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그런 거 잘 안 사 먹고요. 그 외에 그냥 밖에서 이제 튀겨주는 거 조그만 닭들 바삭하게 튀겨주는 그런 옛날 거 통닭.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10,000원이면 사 먹어요. 10,000원도 안 해요. 네. 솔직히 저는 닭고기도 이게 이미 항상 그렇지만 봄에 이슈가 돌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딱히 그렇게 이슈가 도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이슈가 돌지 않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면 네. 겨울에 사야 돼요. 겨울에요. 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방식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네. 우선은 그 시기적인 부분이 시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지금 여름 관련주 살 거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닭고기 관련주는 지금은 때가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요? 스마트팜은 뭐 크게 본다면 뭐 요즘 가장 핫한 게 요즘 뭐 중동 업체에서도 지금 중동에서도 굉장히 크게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이게 좀 성장기에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약간 붐업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컨테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동까지 배가 한참을 가잖아요. 그 사이에 식물을 키워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그림도 있기도 한데 또 LG에서도 그 관련된 제품을 티움인가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뭐 상추나 뭐 케일이나 키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긴 한데 사실 이게 아직은 좀 너무 작은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문제가 해결되면 갑자기 이제 시장 자체에 곡물 확 풀리게 될 건데 확 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선은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재현 위원님은요? 글쎄요. 이제 이미 시세는 낮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쪽을 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추후에 올 수 있는 거 그걸 오히려 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단적으로 보면 오늘 외신 뭐 이렇게 좀 루머가 좀 도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모스크바에서 뭐 전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돌기는 돌았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그만두게 되면 뭐 해야 되겠죠? 이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주구장창 2년, 3년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본다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아니면 뭐 다루 좀 더 앞서 다른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헬스케어 쪽은 오히려 저는 좋게 봐요. 헬스케어. 고령화가 점점 높아지니까 고령화가 그러면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이게 단기에 마무리가 좀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을 하고. 왜냐하면 주가가 매수를 해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견디기가 힘드니까 지금 그렇죠. 시장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어닝신 돌입했을 때 기관이 매수하는 거 천냥봉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기관 매수 종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를 하기 전에 저희 그 SKC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AS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요즘 네, 잘 가고 있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솔직히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요. 네네. 그냥 딴 것보다도 뭐 종목 실적 좋아지고 뭐 수급도 괜찮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매출 포인트가 좀 크게 잡혀서 긍정적이긴 한 상황이라 그냥 차트의 바닥을 확인하고서 추천을 드렸던 내용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시장에서 이 정도 살아남았으니 좋은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계속 추세적으로 반등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올려친다면 2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M&A 이슈예요. 뭔가는 할 것 같습니다. 1조 6천억의 돈을 가지고 뭔가는 할 것 같으니 그 이슈에 따라서 또 적지 않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래도 시장 대비 잘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주도 있고 좀 소부장 쪽이 있는데 요새 대형주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쪽으로는 개인들도 많이 사요.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LG엔솔은 네. 보유예수 물량이 좀 다음 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요.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고점에 있어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뭐 LNF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첨보는 좀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뭐 PNT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라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게 20년도 때에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7만 원, 28만 원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LNF 한 종목만 놓으면 올해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을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한 5배, 6배 증가를 할 거예요. 실적이. 근데 밸류로 따져 PER이 40배, 예상이 40배거든요. PBR이 10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차트로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친구도 지금 1,000원대에 있다가 14,000원까지 올랐어요. 20년도에. 근데 이 친구는 올라갔는데 작년보다 한 80% 성장을 할 건데 PER이 9배가 안 돼요. PBR이 1배 정도밖에 안 되고 상시 DP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얘도 PER로 따져보게 되면 이 친구도 8배가 안 될 거예요. 6배, 7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면. 그러면 원통형에 있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 쪽으로 관심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LNF나 이런 애들이 죽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당분간의 박스 그걸로서의 기간 조정 그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애들 위주로의 순환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아마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고점을 넘어서거나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물음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적게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어도 아직 밸류가 좀 낮아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또 오면서 장비사 주담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실적은 괜찮은데 네. 반영이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차별화가 너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기업도 많고 IT 쪽이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생략돼 있습니다. 두 분과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혹은 성공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